안녕하세요. 동합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단원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단원에서 5번째 테마 수업할 차례예요. 문화이해에서 보편윤리가 가지는 기능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자, 바람직한 태도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 환경과 그 역사적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자, 우리 그걸 문화 상대주의 태도라고 했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될 태도도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문화는 우월하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라고 인식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반대로 우리 문화는 굉장히 스스로 폄하하고 낮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숭상하려는 그런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라고 배웠었죠. 좀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보편윤리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이해 태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교과서 206쪽이고요. 자, 먼저 주제 탐색 간단히 보면은 자, 미국과 중국 서로 상대 음식 문화가 역겹다고 설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매체가 음식을 놓고 맞붙었다. 얼마 전 미국의 언론 매체인 땡땡땡에서 운영하는 여행 정보 사이트가 세계 7대 혐오 음식을 선정하면서 서양 음식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아시아 음식으로만 채워놨다. 자, 이 매체는 기사에서 소속 리포터에게 여행 중 겪은 가장 도전적인 음식을 꼽아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요리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면서 7가지 음식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자, 사진과 함께 딱 봐도 개구리 튀김에다가 오리알을 삭힌 피단이라는 음식 사진과 함께 자, 요 7가지를 세계 7대 혐오 음식으로 선정을 했대요. 자, 1위가 피단, 2위가 나무 존벌레 요리 필리핀, 발효 튀김칩, 4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네요. 개고기와 그 부산물, 거미 튀김, 매미 볶음, 개구리 튀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뜻 보면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음식들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사진과 함께 그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먹는 음식들 제시하면서 세계 7대 혐오 음식 하면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이 아시아 국가들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열등하고 뭔가 이제 발전되지 않은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거를 먹는 것 같은 인상? 뭐 그런 걸 줄 수 있죠. 그 이면에는 뭐 서양 문화가 더 우월하고 아시아 문화는 열등하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가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동물쇼, 제주라고 쓰고 학대라고 읽는다. 자, 돌고래가 묘기를 부리고 코끼리가 춤을 추는 화려한 동물쇼의 이면에는 동물들의 눈물이 있다. 매질과 굶기기는 기본이고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죽이는 일도 있다. 자, 게다가 쇼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들이 불법 포획으로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은 때 아닌 죽음을 맞기도 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작은 움직임도 있지만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동물 학대는 계속될 수 있다. 자, 요새는 이렇게 동물쇼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어릴 때는 이렇게 돌고래 쇼 보러 가서 막 사진 찍은 것도 있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렇게 코끼리 쇼까지는 모르겠는데, 코끼리 등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코끼리와 사진 찍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개 가지고 이제 막 쇼를 한다거나 곰 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지금보다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건데 이런 동물 쇼도 뭔가 이제 그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제 이런 행해오던 문화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이제 뭐 음식 문화라던가 이런 동물 쇼 같은 이런 문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에서는 이것도 그 나름의 그 나라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밑에 Q1 보면 위에 두 사례와 같은 문화에 대한 느낀 점과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뭐 음식 문화라던가 이런 동물 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이 두 개 중에서 문화로 존중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어느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로 존중하기에는 이건 좀 문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그 나라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자라고는 하지만 문화라고 그 문화 자체를 존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 동물 쇼가 되겠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을 포획하고 그 가혹하게 이제 훈련을 시켜 동물들이 이렇게 쇼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매질과 훈련이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화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하긴 하지만 이 보편윤리라는 입장에서 보다 더 진전된 문화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오늘 수업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배부를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고, 두 번째는 이제 보편윤리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가 써보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동물쇼, 자, 그런 것들도 그 나름 그 나라에서 예로부터 만들어진 그 나라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뭐 좀 인간을 위해서 이 동물을 이제 훈련시키고 동물이 쇼를 하고 좀 어떠냐, 인간이 그로 인해 즐거우면 그만이지, 뭐 그 나름 그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자, 아무리 생명 존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그거를 다 이해를 해줘야지. 자, 이런 게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자. 이런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든지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어디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사회든지 다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통용되고 미국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면 안 되고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치야.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는 우리가 사실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동물쇼 같이. 근데 그런 거마저도 그건 그 나라의 문화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을 하는,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하려고 하는, 그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요. 자,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자신의 문화나 다른 문화를 방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뭔가 이제 생명을 해치거나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를 개선해 나가서 보다 더 질적으로 발전된 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거는 그 나라의 문화니까 무조건 인정해야 되라고 너무나 무심한 태도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사실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문화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 중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시긴하는 거라든지 명예살인이라든지
뭐 순장이라든지 뭐 이거 순장은 옛날에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산채로 그대로 다 생매장 시켜버리는 그런 문화를 얘기하죠. 자, 명예살인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제 여자가 이제 이때는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왜 그 여자들이 여러 가지 뭐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로 히잡이라고 하는 눈만 빼꼼히 내미는 헐렁한 옷을 입고 온몸을 이 이렇게 휘두르고 남편이나 이런 가족이 아니고는 함부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어기고 뭐 결혼 전에 남자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은 좀 가서 뭐 어디 나가서 춤을 춘다거나 그런 이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면 그 집안의 아빠, 삼촌, 오빠 이런 남자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딸을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 어,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거둘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명예살인 또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 나라 문화니까라고 이제 방관하면서 바라볼 문화는 아닌 거예요. 식인도 지금도 일부 저기 오지의 산골에선 그 부족 다른 오지 부족에서는 있다고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식인 문화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식인 문화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먹는 행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인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예요. 이런 문화까지 그 나름의 문화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가치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인정하자. 그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우리 교과서 여기에 잠깐 볼게요. 교과서 207쪽이네요. 207쪽에 보면 명예살인, 고유한 문화를 허용할 수 있을까? 자, 이슬람 문화권이나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형제, 친척들이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성을 살해한 사람들은 붙잡혀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예로부터 관습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걸 이제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의 권고 수준이고 사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붙잡혀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였지?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남자가 성 정체성이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하여튼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남자에서 20살인가 굉장히 어렸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 자기가 속한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동성애를.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자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란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프랑스였나? 어디 망명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군 면제를 받는데요. 군 면제 신청서를 받고 이제 그 나라를 뜨려고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 사진도 봤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 집안 남자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명예를 더럽혔다. 그 사람은 남자긴 해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이제 성 정체성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어 죽였다. 근데 참수했다라는 끔찍한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걸 인정할 수 없을 수는 있어. 스스로가 그 문화에서 그 가족들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뺏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까? 과연 이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기준은 뭘까? 누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걸까?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기준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이슬람교도 그 이슬람인들이긴 한데 그 미국의 이민간 이슬람인들 그 사고방식은 굉장히 이제 미국적이겠죠.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어린 딸이 뭐 남자친구를 사귄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졸업 파티에 가가지고 미국에는 졸업 파티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딸을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문화로 인정하자 의미를 찾고 문화적 의미를 찾을 필요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문화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나 존중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기본 원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편윤리라고 합니다. 보편윤리. 모든 인간 사회에서 시대, 장소를 옛날이든 현재든 현대 사회든 뭐 어느 나라든 시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될 그 행위의 기본 원리, 보편윤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편윤리를. 자, 우리가 보편윤리를 따라야 될 이유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편윤리라는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의 질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 문화가 이제 물론 예로부터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공유해온 이 문화가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아까 동물쇼 같은 것들 아니면 명예살인 같은 것들 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적 그런 이제 역사적 요인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져서 내려온 문화가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순장이라던가 식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편 윤리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보편 윤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런 문화는 우리가 과감히 이제 이어가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의 질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보편윤리에 맞춰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편윤리에 합당한 문화인지 또는 보편윤리에 합당하지 않은 문화인지 그걸 통해 스스로 이제 그 문화를 질적 좀 더 나은 문화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윤리를 통한 문화의 올바른 이해 이렇게 보면 문화 상대주의의 진정한 이해란 자 봅니다.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인정이 보편윤리에 대한 상대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 문화가 만들어진 그 환경적 요인을 다 고려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보편윤리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편윤리 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지금 이런 식인이나 명예살인, 순장은 다 해치는 거잖아. 자,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 그게 보편윤리야. 이것은 시대, 장소를 떠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보편윤리에 대한 상대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 어떤 지역에서는 근데 이게 또 달라져서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쳐도 돼. 어떤 지역에서는 또 돼. 어떤 지역에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윤리는 어디서나 다 그게 지켜져야 돼. 누구나 존중해야 돼.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 보편윤리는 상대성을 인정하면 안 돼. 항상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문화 상대주의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문화가 옳다든지 다른 문화가 옳다든지 이런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문화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다 이해되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문화 상대주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 말이 보편윤리에 대한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라 보편윤리는 항상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도 도둑질이나 거짓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잖아.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없어요. 도둑질이나 거짓말은 어디서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윤리가 존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존재해요.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윤리. 그래서 이런 보편윤리는 우리가 다 따라야 돼. 그래서 시기는 옳지 않고 명예살인도 옳지 않고 순장도 옳지 않아. 자, 올바른 문화의 태도란 문화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윤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항상 우리는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자, 그게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라는 거예요. 문화의 상대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이게 올바른 이해 태도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문화의 상대성은 인정해야 돼. 그건 기본인데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무조건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다 인정하자. 그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건 옳지 않아. 다시 정리하면 문화의 상대성은 인정하되 이 문화가 보편 윤리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지, 자, 침해한다면 그 문화는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 문화의 질적인 발전까지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올바른 문화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 볼게요. 인도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신부가 시댁에 지참금을 가져가는 다우리라는 풍습이 있다. 신부가 시댁에 돈을 가져가야 돼.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는 경우도 있대요.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 왜? 여자애들은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이제 끼워서 보내줘야 되니까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래서 인도는 남자 인구가 훨씬 많대요. 자, 다울이라는 풍습이 있다. 신부가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을 경우 그것을 이유로 신부는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 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도 옳지 않은 문화죠. 보편윤리에 합당하지 않은 문화죠. 자, 또한 인도의 무슬림 사회에서는 남편이 한 자리에서 탈라크라고 3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하는 트리플 탈라크의 관습이 있다. 탈라크는 아랍어로 이혼이라는 의미야.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남자가 한 자리에서 이혼 이렇게 3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여자 인권이 굉장히 무시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계승해야 될 문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 이제 나와봅니다. 1424년 8월 11일 영락제는 자, 중국 명나라의 3번째 황제입니다. 제일 유명한 황제예요.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중국 명나라. 자, 영락제는 몸소 5번째 몽골 원정에 나섰다가 고비 사막 한가운데 숨지고 말았다. 자, 황제가 죽으면, 자, 우리 다 알죠? 그 뒤에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지. 황제가 죽으면 그 밑에 후궁들 줄줄이 다 생매장됩니다. 자, 후궁으로 순장된 자가 30명이었다. 순장당하는 날 뜰에서 이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이들이 음식을 따먹고 난 다음 모두를 마루에 오르게 하니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궁궐을 진동시켰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꽃다운 나이에 황제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냥 그날 생매장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루 위에 나무로 만든 작은 병상을 놓아 그 위에 서게 하고 황관이 이들 모두를 목매어 죽겠다. 이 사람들은 생매장은 안 시켰네요. 일단 죽이고 묻혔네요. 한 씨가 죽을 때, 자 이거는 그 조선 여잔데 그 명나라 후궁으로 간 거예요. 후궁으로 간 이때 이제 공녀로 바쳐진 여자들이죠. 자, 한 씨가 죽을 때 김흑에게 말하기를 김흑은 여기 밑에 보면 한 씨의 유모입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한 씨와 최 씨는 명나라에 건너가 영락제 후궁으로 간택되었다가 순장된 조선 여인이고 그 한 씨의 유모 김흑이 있는데 이제 한 씨가 죽을 때 김흑에게 이르기를 낭아 이제 낭은 어머니의 속어 낭아 나는 간다 낭아 나는 간다 했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곁에 있던 황관이 걸생을 빼내므로 최 씨와 함께 죽었다. 자, 황제가 죽자 그 밑에 후궁들 줄줄이 죽여서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 이런 것들도 극단적 문화. 이것도 순장도 그 나름의 문화야. 믿어야 해.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 이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과서 자, 보편윤리에 해당하는 사례. 아까 얘기했죠. 뭐 남을 죽이면 안 된다.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보편윤리겠죠. 자,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들. 뭐 아까 그 인도에서 지참금이 적으면 결혼한 여자를 살해하는 거라던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에서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화장을 할 때 아내를 같이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사티라고 하는데 뭐 그런 풍습, 뭐 그런 것도. 중국의 전족이라고 이제 조금 옛날에는 중국에서 발이 작은 여자를 미인으로 쳐서 굉장히 작은 신발에 어릴 때부터 그 신발을 신게 해서 커서 이제 크면서 발이 커지는데 신발을 짠 걸 신으니까 발이 따라 안 크는 거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전족 풍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밑에 여기 식인하는 요런 풍습, 이제 인신공양하는 풍습, 뭐 내장을 빼서 이렇게 막 바치는 풍습.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어디까지 어용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되 뭘 침해하지 않는지 보편윤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항상 따져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 보편윤리를 침해하는 문화는 문화로서 인정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뒤에 보면 보편윤리 차원에서 에스파냐 투 경기 성찰하기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우리 내용만 같이 보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에서 이제 끝냈네요. 자, 출석 체크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출석 체크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